성공 투자 후증 시 오늘은 끝장 전략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하락하나 싶었는데 낙폭을 줄이고 있는 네. 또 환율인데요.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 뭐 동전의 양면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들이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뭐 대표적인 수혜주, 뭐 자동차, IT, 뭐 해운이라든지 의류주가 요즘에 뭐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라는 겁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라는 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네. 어느 부분이 더 크게 부각이 되냐가 중요한데 사실 환율이 이렇게 원달러가 강세로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수출주들이 유리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네. 지금 포커스는 지금은 실적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장 모멘텀을 두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의지를 밝히다 보니까 당장 뭐 다음 분기 실적이 좋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부분은 모멘텀이라는 걸 좀 갖춰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이 사실 워낙 강세로 돼야 나중에 이제 원화에서 차익이 나오기 때문에 네. 매수세를 지속될 수 있는데 최근에 뭐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 공격적인 매수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냥 방어적인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환율만 가지고 해운주나 의류주나 이제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망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죠. 이제 전일 한국타이어가 미국 쪽에 이제 투자 공시를 하면서 국내에서 완성차 업체도 미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또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자동화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위아 같은 경우나 이제 미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화신 같은 종목들이 오늘 강세로 오르고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캐나다 엘버타주와 이제 현대차 간의 소재 공급 계약을 할 수 있다. 즉 결국 미국의 인플레 감축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네. 자동차 섹터에서 반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단순하게 환율이 올라가서 수혜를 보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확보해야 돼서 아까 의류 쪽이나 해운 쪽 말씀드렸는데 사실 하반기나 내년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의류도 사실 맞아요. 코로나 때 많이 팔린 부분들이 있었었고 해운 지수는 좀 떨어졌죠. 그러다 네. 보니까 자동차 조금 더 오늘은 이제 모멘텀이 있었는데 자동차도 사실은 미국 관련해서 피해 입을 수 있다는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리스트에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 투자를 하실 때 미국 쪽 관련해서 인플레 관련 법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이 잭슨홀 미팅 폭풍으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한 네, 상황을 네, 보이고 맞습니다.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5만 전자로 내려앉았고 네. 뭐 SK 하이닉스 여전히 부진한 모습인데 뭐 다행히 오늘은 강보합을 보이고 네, 있어요. 네. 또 증권가에서는 뭐 내년은 돼야 뭐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DDR5 양산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조금은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투톱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될까요?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실 섹터가 IT 그렇죠. 같아요. 사실 네. 개인적으로도 낙폭과대 섹터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게 IT 섹터가 아닐까. 최근에 소비주들은 사실 여행주도 그렇고 항공주들도 일부 반등들이 있었고 오늘은 또 일부 화장품 종목들이 반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IT가 언제 반등할까를 단순하게 업황이 언제 돌까를 가지고 보기엔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올해 바닥에 왔다라는 분도 있고 네. 또 내년 상반기 넘어야 된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추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수요단에서 명확하게 개선되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시대로 가게 되면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바꿨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신규 수요가 창출되기 어려운 과정이고 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열풍이 들면서 CPU나 메모리 등도 이미 많이 바꿔놓은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AMD의 실적 발표나 컴코를 보더라도 향후 전망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하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전망 예측은 굉장히 쉽지 않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보시게 되면 기존의 태조 이방원으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일부
섹터가 조정이 나오고 있죠. 네. 아주 짧은 조정이고 뭐 크게 이탈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들어서 시장이 좀 낙폭과대 종목들로 좀 퍼지는 느낌. 그래서 IT 종목들도 좀 순환이 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 보셨을 때는 순환이 언제 돌까를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랬을 때 가장 쉬운 부분들은 악재가 모두 노출이 될 경우, 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IT 반도체의 유일한 악재, 마지막 남아 있는 것들은 서버 단에서도 하향 조정이 되면 마지막 악재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치포가 이제 가입을 확정을 될 경우에 네. 그 경우에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에 악재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뭐 우리나라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든지 미국 쪽 가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네. 아까 자동차 흐름을 바꿔놨듯이 예.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악재가 노출이 되는 시점이 바닥에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치포 가입 시점을 저는 이미 선반영이기 때문에 겁낼 필요 없고 예. 오히려 바닥을 만들 수 있고 그 이후에 미국 쪽 관련 투자 쪽이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더 반등의 모멘텀이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도 충분히 낙폭과대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굳이 뭐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의 주도주, 지금 방금 잠깐 언급이 나온 태조, 이방원 종목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도 고민일 그렇죠. 텐데 대표적으로 방산주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사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보더라도 오늘 또 오전에는 52주 최고가 경신한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거든요. 한 달 반 사이에 거의 90%가 주가가 올라온 그렇죠. 상황인데 한국 항공우주도 어제 52주 최고가였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에 대안이 생기면 올라 있는 것들은 부담스러워지죠. 네. 이미 90%나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올 것들이 아직도 있어 보입니다. 뭐 넥스원이라든지 항공우주가 추가 대규모 수주도 받을 수 있다는 소문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현대 로템이 수주를 발표를 했었고 일부 기업들이 수주가 나온 상황에서 주가는 올라 있고 반면에 IT 같은 것들은 많이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이 불안할 때는 사실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흔들거림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만 다만 이제 명확한 대안이 없다라 그러면 태조 이망원 관련 종목들도 계속적인 쏠림은 지속될 것 같아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시세를 줬을 때 일부 줄이시는 필요는 조금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미 시장이 조금 쉬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면에 사셔야 되는 분들은 굳이 네. 급하게 사시지 말고 네. 오늘 장중 같은 경우에 한 5일선까지 살짝 이격 조정을 줬거든요. 그럴 때 일부 매수해 보시면서 조금 좀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달 8일에는 이제 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4개 업종의 12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이 K뉴딜지스 네, 네.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프리카 TV가 강등이 되고 네. 이 KMW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인덱스 플레이, 패시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조금 더 룸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기간도 8일이기 때문에 있고 또 KMW 주가가 밑에 있었죠.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4개 섹터에서 각각 한 10개에서 12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상위 3개 종목이 한 25% 들어가고요. 하위 나머지 종목이 한 75%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KMW는 인터넷 섹터에서 상위 쪽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미 시장에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제외하고서는 최근에 인도에서 5G 관련해서 한 내년 정도까지 약 한 250억 불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예. 항상 그런 얘기는 있는데 막상 진행은 더디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업황으로 보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단순하게 수급적인 어떤 패시브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서 트레이딩 전략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현재 가격에서 한 200일선이 지난번에도 한번 걸렸던 저항대인데 보게 되면 33,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 정도 룸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에서 트레이딩하는 정도 전략이 현재로서는 이 기업을 봤을 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정말 5G 쪽은 간다 하다가 못 안 가는 가죠. 네. 양치기 같은 종목이었고 어려워졌습니다. 애증의 종목이었고 네. 잊혀진 종목인데 트레이딩 전략 주셨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떨까요? 일단 반등이 네. 나오니까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름세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일단 오늘 모습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초반에 코스피, 코스닥에서 약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어제도 그랬고 최근에 보면 계속 오후 되면서 매도가 줄어들면서 외국인이 채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순매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이유건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예. 보여집니다. 특히나 환율이 거의 1,350원에 가까움에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섹터별로 살아있는 종목들이 생기죠. 오늘 태조 이방원에서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일부 종목들이 초반에 쉬어갔지만
뭐 일부 바이오 제약주, 그다음 일부 IT주, 일부 소비주들이 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죠. 즉 예. 종목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는 투자의 심리가 살아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파월의 매파적인 기조로 많이 걱정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파월의 어떤 강한 어떤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강한 금리 인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체력이 약하면 금리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즉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강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보면 금리 인상도 강하지 않을까. 즉 미리 많이 맞아 놓으면 나중에 오히려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미국 주식이 기준으로 봤을 때 201 이평선까지 반등했는데 경기 이평선입니다. 즉 경기가 좋아진다까지 가정을 한 건데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주식이 올랐을 때 결국은 또 투자자들이 인플레나 이런 부분을 자극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시장으로 봤을 때도 경제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 눌러준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이 지지가 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61선 인근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프랑스도 61선 인근이에요. 그래서 예. 이평선을 봤을 때 61선 이평선 인근에서 유지되는 게 저는 좋은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별로 지금처럼 선순환이 될 수 있겠죠. 조금 올라 있으면 빠지고 빠진 종목들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좀 기회가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속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도주 전략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이나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고 이격을 좀 벌리면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들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소비재 포함해서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다만 이제 9월 13일 CPI 발표 전까지는 조금 쉬어갈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순환 흐름 타셔서 빠진다고 해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네. 오르시면 조금 줄이셨다가 다시 기회를 노리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장 전략 오늘은 이경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